국제사회는요, 이미 이재명을요, 실패한 독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지금 국제정세 판이 완벽히 뒤집어졌죠. 거대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요, 휴전을 틈타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했습니다. 봉봉쇄로 이란의 숨통을 끊어놨다라는 거죠. 자, 이게 단순한 중동 전쟁 이야기냐? 아닙니다. 이란의 석유를 받아 먹고 버티던 중국의 에너지 줄 끊어내고요. 그 중국을 뒷배 삼아가지고 까불고 자빠졌던 대한민국의 독재자를 꿈꾸는 그 자식도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란 하나로 인해가지고 전 지구의 중국발 부정선거 세력, 중국의 똥꼬에 줄선 이 부패 세력들을 한꺼번에 제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요, 이 이란에 대해서 이 중재에 나서겠다라면서 코미디를 찍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뭐냐? 미국 앞에서 애걸복걸하면서 지 살 길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의 봉봉쇄, 이 국제적인 고립 작전이 또 어떻게 이재명의 장기 집권 꿈을 박살내는지, 이재명이가 마두로처럼 이 미국 법무부의 단두대 앞에 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중국의 몰락과 함께 이재명의 처참한 사면 초과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란의 협박 카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요, 역으로 봉쇄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봉봉쇄. 자, 이란의 테러 자금을 고사시키고 있는 거죠. 자, 미국 해군이요, 이란 항구를 드나들고 있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막아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란하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통과한 그 원유선 또한 무슨 선박이든 뭐든 간에 나왔다가는 어떻게 미군한테 잡힌다라는 거죠. 자, 이건 뭐냐? 이란의 석유 수출을 사실상 뭐 제로로 만들어 가지고요, 북한과 연계된 테러 자금줄을 완벽하게 말려버리겠다라는 트럼프의 천재적인 전략입니다. 자, 이런 환상적인 천재적인 전략이 어디서 나올까? 그거는요, 이 사고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 환경에서 이런 천재적인 전략가 트럼프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국제 깡패 노릇을 하면서 버티던 이란이요, 이제 숨을 못 쉬고 죽게 생겼다라는 거죠. 아따, 꼬습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제무대 뒤에서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이 구걸을 하고 있다라는데요. 러시아 푸틴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바짝 보고 있습니다. 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라면서 뭔가 어깨 뽕 들어간 짓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비굴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나 좀 살고자. 자, 이게 뭐냐라고 보니까요, 중국은요, 미국한테 제발 우리가 이란에게 투자한 시설만큼은 부시지 말아주세요 라고 애걸복걸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뭐 이제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이걸 뭐라도 회수를 해야지만 되는데, 지금 돈 벌이가 생겼으니까 그런 거겠죠. 자, 이게 뭔 일인가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요, 중국이 이란의 인프라 건설에 쏟아부은 돈이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자, 왜 중국이 이렇게 이 미국한테 저자세로 매달리고 있는지 핵심 열쇠인데요. 자, 투자 규모가 약속한 것만 4천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540조. 이것을 이란에게 베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이 2021년부터 이란한테 25년간 전략적으로 너를 돕겠다, 너는 우리에게 어떤 싼 기름을 제공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그래서 4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자, 에너지 분야에는요, 2,800억 달러 석유, 가스, 석유화학 시설을 현대화로 전환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 막 폭탄 터뜨리고 있는 그 시설들 있죠? 정유 시설들, 이게 다 중국 돈으로 깔아놓은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비에너지 분야 1,200억 달러, 인프라, 제조업, 통신망 구축 등에 할당되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돈 빼먹습니다. 화해 깔고 돈 빼먹고, 뭐 인프라 제조업, 사실상 이런 독재 국가한테요, 1,2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반토막 아니 3분의 1 정도 쓰고 3분의 2는 어디로 가냐? 뭐 테러 지원을 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투자는요, 중국 거대 경제 영토 확장 사업의 일환이다라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단순한 산유국 아니고요,
자,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연결고리입니다. 자, 지금 사진 보시면요, 철도망 쭉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타고 바로 유럽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란, 튀르키예, 중국,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철로 착공에 대해서 합의했다. 그게 작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실컷 쏟아 부었는데 어떻게 했냐?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들어가서 지금 박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작년에 6월에요. 이 트럼프 대통령 벙커버스터 2발 떨어뜨리면서 이란의 핵 제조 공장을 박살냈다라고 했죠. 그 이후에 이 중국 입장에서 다시 트럼프는 들어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다시 재투자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면서 그동안에 맘 놓고 투자했던 투자 시설들이 박살이 나기 시작한 거죠. 자, 중국이 중앙아시아를 직접 통과를 합니다. 배로 가면 수일이 걸릴 거를 기차 타고 쭉 유럽으로 바로 직행하겠다라는 거죠. 중국 제조 산업을요, 유럽에다가 던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요, 전략적인 항구 차바하르, 여기도 굉장히 시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양으로 가는 교두부를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왜 중국이 미국한테 시설 부수지 말아달라라고 애걸복걸했는지 아시겠죠? 지금요, 중국이 공들여서 쌓아온 이 인프라들이 현재 미군의 정밀 타격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자산 손실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지금 중국 국영 기업들이 건설한 수십조 원의 규모 정유소, 항만, 철도 시설 완벽하게 지금 파괴되고 고립되고 있습니다. 투자 실제 집행액을 좀 보면요, 2024년 한 해 비공식적으로 85억 달러가 유입됐다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4천억 달러가 직접 투자 금액인데 비에너지 분야 1200억 달러는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고 일단 에너지 분야 2800억 달러 중에 한 100억 달러 정도는 이미 투자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은요, 이제 석유 수입의 약 17% 가량을요, 이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파괴됐다라고 보면요, 중국 내부의 에너지 수급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공장이 멈추겠죠. 자, 17% 그러니까 20%로 잡자라고 해요. 그러면 20%를 잡지만 실제적으로 이 시장에 깔려있는 금액에 비해서 3분의 1 값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에 어떻게 단가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에게 이란은 어떤 땅이냐? 막대한 돈을 묻어둔 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요, 이란을 지금 무력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완벽하게 이란 편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건 뭐냐? 중국 돈이 심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러시아는 또 어떻냐? 러시아는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3년째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영토를요, 겨우 4분의 1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전쟁 결과를 받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토 점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거죠. 만일에 트럼프가 획가닥 돌아가지고 야, 이거 없던 일로 해, 전쟁 끝내 라고 하면 3년 동안 그 원망을 푸틴이 다 감아야 되죠. 땅이라도 차지했다라는 거 생색을 내야지만 푸틴이 지금 그래도 어깨에 뽕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니들이 하는 짓거리 보고 내가 한번 판단하겠어, 이렇게 목줄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랑 중국이랑 이란 편에 서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자, 이란이 대가리 터질 때도 모른 척했던 중국과 러시아가요, 자기들 생존이 우선이죠. 그런데 이재명 같은 카드는 뭐 가차없이 버릴 것은 자명하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죽을 맛일 겁니다. 뒷배들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줄줄이 항복하고 있는 이 상황에 지금 상황 판단 못하고 이스라엘 적으로 돌렸고요. 대놓고 반미했고요. 대놓고 친북하면서 지금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끝까지 싸워보겠다라고 털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직면한 진짜 공포는 제가 생각할 때 미 법무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DOJ. 자, DOJ의 심판은 마두로도 뉴욕 법정 앞에 세웠죠. 자, 미 연방 검찰은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요, 미국 금융망을 위반한 국제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의 칼날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거는요, 이재명이 국내에서 아무리 공소 취소하고 꼴값을 떨고 지우려고 해도요, 절대적으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대북 송금 사건 달러를 이용해가지고 북한에 자금을 유입시켰습니다. 뭐 때문에? 자,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자, 서영고가 필리핀에 리오남 왔어요, 안 왔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판결문에 적시된 대로 저 재판받은 거 맞고요. 리오남 저는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왔습니다. 왔어요? 예, 예, 리오남 왔고 예. 리오남에게 돈 70만 달러 준 거죠? 돈은 제가 직접 주지는 않았고 돈은 회장님이 전달해 주셨고 회장님 계신 곳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오남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얼굴 봤어요? 예, 리오남 얼굴 봤어요? 예, 필리핀에서 예. 그날 대회에서 리오남 얼굴 봤다 이거죠? 예. 예, 위증하면 어떻게 되죠? 위증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리오남에게 돈을 왜 줬죠? 방북 대가로 드린 거고요. 방북 대가를 줬다 이렇게 지금 증언했죠? 네. 빼박이죠, 빼박. 자, 그러니까 이재명이가요, 지금 뭐 박상현 검사 괴롭히고 권력으로 뒤흔든다라고 해도요, 지워지지 않는 법이 뭐냐? 미국 달러법 위반이다 라는 거죠. 미국 DOJ가요 움직이고 기소를 해버리면요 체포영장 발부하죠. 이재명은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국제 범죄자로요 바로 체포 압송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전 세계는 지금 보수주의로 급격하게 회귀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 땅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독일 보수 정당이 탄생했죠. 자,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방 의회는 지금 보수 정당으로 채워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중국발 스파이를 색출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은요 중국발 부정선거에 대해서 법안 발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믿는 그 뒷배 빵빵하다고 생각했던 중국 경제가요 지금 휘청하면서 아사 직전이죠. 중국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게 누구냐? 지구 대통령 트럼프. 그 트럼프 대통령을 적으로 돌린 게 누구? 이재명이죠. 아니 너 트럼프 대통령 직접적으로 뭐 한 적 없는데 이스라엘을 건드린 게 이재명이다 라는 겁니다. 자, 중국도 지금 살려주십사. 트럼프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있는데 이재명 니라고 뭐 별 수 있겠냐?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재명 거대한 사개극은요 처참한 종말을 분명 맞이할 겁니다. 국제사회는요 이미 이재명을요 실패한 독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요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살려주십사라고 한 거는요 이데올로기보다 내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재명 잘됐습니다. 김영현 TV였습니다.